안녕하세요. 오늘은 32년차 증권맨이 알려주는 해외 부동산 투자 비법, 주가가 오를 대로 올랐을 때의 재테크는. 나는 2억 원 하와이 별장을 마련했다. 아웃사이더 재테크를 가져왔어요. 노북 출판사에서 책 지원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민경철 작가님께서 글을 쓰셨습니다. 매년 꿈 목록에 하와이의 부동산 갖기를 적으면서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고 마침내 소원을 이루었다고 하시네요. 이 책은 1. 재테크 준비편 워라벨 파이어족을 꿈꾸는 이를 위하여 2. 재테크 과정편 하와이 부동산 구매 A부터 Z까지 3. 재테크 전략편 현금도 종목이고 쉬는 것도 투자다. 이렇게 세 편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저는 이 편 하와이 부동산 구매에 대해서 리뷰할게요. (160페이지) 하와이 부동산 구매 시 거래 비용은 하와이 부동산을 구매할 때 궁금한 것 중 하나가 바로 거래 비용이다. 부동산 가격 외에 추가로 드는 비용은 얼마일까? 미국은 소비자 천국이다. 부동산 거래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하와이에서 부동산을 구매할 때에는 한국과는 달리 구매자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내지 않는다. 한국에서는 부동산을 구매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내지만 미국에서는 그렇지 않다. 매도자가 내는 중개 수수료가 보통 4에서 6% 정도 된다. 구매자 쪽 부동산 에이전트가 2에서 3%의 수수료를 받는다. 그러나 부동산 거래 대금이 클 경우에는 구매자 쪽의 수수료는 1%만 책정하여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 거래 금액이 적은 부동산인 경우에는 6%의 중개 수수료를 지불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부동산 매도 시에는 이것저것 포함하여 총 7% 정도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구매자는 에스크로 비용과 인스펙션 비용이 든다. 에스크로 비용은 구매자가 보내는 거래 대금을 안전하게 맡아 놓았다가 처리를 해주는 비용이다. 클로징이 된 후 등기에 소유주 등록도 해주니 구매자 입장에서는 안심하고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다. 인스펙션 비용 또한 구매자가 지불한다. 구매할 부동산에 심각하게 훼손된 부분이나 고쳐야 할 부분이 있는지 검사하는 과정이다. 구매자 쪽 부동산 에이전트는 인스펙션 회사에 의뢰하여 거래할 부동산의 인스펙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인스펙션 비용은 부동산의 규모에 따라 다르다. 콘도텐의 경우에는 보통 $415 정도이니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약 45만원 정도가 된다. 174페이지 구매한 콘도텔 수익성 부동산으로 관리 방법 하와이에 있는 부동산을 구매하게 되면 우선 관리부터가 걱정이다. 일단 관리비가 한국보다 비싸다. 세 번째 구매한 콘도텔의 한 달 관리비는 $620이다. 세금도 한국에 비해 비싸다. 세 번째 구매한 콘도텔의 2020년도 부동산 세금이 $3,593이었으니 월로 나누고 관리비와 합산하면 $919 정도 된다. 여기에 화재나 누수 같은 것을 보상해주는 연 약 $300의 보험을 들게 되면 한 달 총 비용은 한국 돈으로 115만원 정도가 된다. 그런데 하와이에서 에어비앤비가 가능한 콘도텔을 구매하게 되면 관리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관리비를 넘어 수익 창출까지 가능하니까 말이다. 하와이는 호텔 예약률이 평균 90%인 관광지이다. 단기에 호텔을 지을 수도 없다. 하와이 주 정부의 환경평가를 통과하기가 쉽지 않은 데다가
건자재를 모두 본토에서 실어와서 건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건축비가 상당하다. 무엇보다 호텔을 지을 땅이 없다 보니 호텔에 대한 수요보다 공급이 만성적으로 부족한 지역이다. 구매한 콘도텔의 임대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에어비앤비가 가능한 건물에는 자체 관리 회사가 있는 경우가 많고 외부의 에어비앤비 관리 전문 부동산 회사들이 많다. 대부분 부동산 업자가 소속된 회사는 자매 회사로 부동산 관리 회사도 따로 있는 경우가 많아서 소개받을 수도 있다. 이러한 부동산 관리 회사들이 장단기 임대를 모두 관리해준다. 한 달 이상의 장기 임대는 10%의 커미션을 받고 세입자 신용조사까지 해서 세입자를 구해주고 집세를 받아서 소유주 통장으로 입금까지 해준다. 빌딩 자체적으로 관리 회사를 두고 있는 아쿠아팜의 경우에는 두 가지 관리 프로그램이 있다. 한 가지는 소유주의 유닛을 호텔처럼 관리해주고 수익의 절반으로 나눈 방식이고, 다른 한 가지는 미니멈 개런티 금액이 정해져 있고 플러스 알파로 추가 수익을 주는 방식이다. 미니멈 개런티를 해주는 금액은 호실별로 각기 다르다. 호실별로 방 크기가 다르고 침대 숫자도 달라 투숙 가능 인원이 다르기 때문이다. 내가 사례로 든 관리회사는 모두 현지 미국인 회사이다. 계약서도 영어로 작성하여 메일로 보내줘야 하고, 궁금한 사항이 생기면 영어로 작성하여 메일로 보내줘야 하고, 궁금한 사항이 생기면 영어로 질의하고 답장을 받아야 한다. 사실 계약서가 영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놓치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한국인 관리인에게 맡기는 것이다. 이런 콘도텔들을 맡아서 예약 관리해주고 청소하고 어메니티나 침대 시트, 주방 용품들을 알아서 세팅해 주는데 무엇보다 한국말이 통하니 속이 다 시원하다. 보통 2인용 콘도텔의 경우에는 $100의 청소비가 책정되는데 한 달 평균 7회 정도가 발생한다. 그러니 관리인의 수입은 청소비로 한 달 $700와 방값 전체의 15%에서 20%의 커미션을 받고 세금을 받아 세금 신고를 대행해준다. 무엇보다도 소유주가 하와이에 갈 일이 있어 자신의 콘도텔을 직접 쓰게 될 경우에는 그만큼의 날짜를 미리 비워두게 한 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지만, 대형 관리 업체들에 비해 광고 등이 약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할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대형 업체들은 슈퍼호스트가 되는 것에 연연하지 않고 방을 날짜별로 연달아 예약을 받으며 방값을 할인해주지 않으며 관리하지만, 개인 관리 업자의 경우에는 그렇게 연달아 예약을 받으려다 보면 예약을 거절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다 보니 슈퍼호스트라는 타이틀을 놓치게 된다. 예약이 들어오는 대로 받게 될 때는 중간 하루나 이틀의 짜투리 날들이 생기게 마련이다. 이런 날짜들은 가격 할인을 하여 예약을 받게 되니 소유주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수익성이 떨어질 수 있다. 와이키키 지역에는 에어비앤비가 가능한 건물을 포함하여 호텔이 110개 정도가 있다. 아직은 코로나 시국이지만 미국 본토 관광객들로만도 현재 하와이는 만원사례다. 보통 한두 달 예약이 꽉 차 있어서 공실을 찾기 힘들다. 그에 비해 밀려드는 관광객은 이미 코로나 사태 이전 수준을 넘어서 120%인 상태라고 알려지고 있다. 그러니까 와이키키의 경우에는 에어비앤비를 운영할 때 적정한 방값으로 예약을 받는다면 공실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 수익성과 사용 가능 여부를 따져 본인에게 잘 맞는 관리업체를 선택하여 운영을 맡기면 될 뿐, 관리하기 어려울 것 같아 부동산 구매를 망설일 이유는 없다.
책 속에 하와이 관련 사진이 많아요. 눈요기 하기에도 넘는 즐거워요. 제가 하와이 임장을 다니는 느낌이랄까. 32년차 증권맨답게 파트 3에서는 버블이 터질 때의 재테크 전략에 대해 나와요. 또 인플레이션 시대의 재테크도요. 핵심만 쏙쏙 뽑아 설명해 주셔서 꼭 염두에 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여러분들도 민경철 작가님의 조언을 듣고 해외 부동산 투자 비법에 대해 안내받으시고 현 시점에 재테크 투자법도 조언 받으셔요. 지금까지 조만장자였습니다. 안녕.